학습지를 푸는 것이 부모보다는 아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미루고 싶은 일들의 대부분은 실은 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미루고 싶을수록 더 열심히 하자라는 청춘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미루기, 수동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떨지를 논해보고 싶습니다. 학습지를 찢거나 숨긴 아이의 마음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겠지요. 행여 들키진 않을까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나쁜 짓을 한다는 배덕감이 즐겁기도 하지만 불편한 죄책감을 함께 느낍니다. 핑계를 생각해내는 것 역시 꽤나 까다로운 일이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는 잠깐의 짜증을 참으면서 학습지를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버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화가 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힘든 일을 거부하고 싶지만 조금의 화가 났다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집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잔소리가 싫을수록 화장실 청소를 미루거나 상사가 짜증나게 할수록 시킨 일을 까먹습니다. 화가 난 배우자가 속이 끓는 것을 느끼며 그 앞에서 폰게임을 하고 열불난 상사 앞에서 진심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편해지질 않고 오히려 더 꼬입니다. 합당한 변명을 떠올려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눠야 하는, 서로를 지치게 하는 소모적인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미루기는 자신의 역할에서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학습지를 미룬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이의 말이 믿을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일까지 아이가 학습지를 풀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상당 부분은 책임입니다. 가족 내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되며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그를 규정하는데, 미루기는 그 책임의 수행을 유예시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지요. 친척이 아프다며 임박한 조별과제에서 급작스레 이탈하는 조언을 생각해볼까요? 수행되지 않은 책임은 이와 연관된 이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합니다. 대놓고 드러나는 갈등은 차라리 감정의 충돌을 유도하기에 해소의 여지라도 있는데, 수동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불쾌함은 표현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표면적으로라도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 회피나 지연에 대한 비난은 명분이 부족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평판에도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연관된 상대방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축적이 됩니다. 쟤는 그냥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인생의 기회와 소중한 나의 역할까지 조금씩 잃게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탈 이상의 즐거움을 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지치며 또 삶의 기회를 앗아가는 이 미루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대단하진 않은데 저 자신이 활용하는 3가지 요령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시작할 가장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제 최초의 목표는 엎드리기였습니다. 아무리 미룰 이유를 대려고 해도 엎드리지 않으려니까 마땅한 핑계가 없어서 일단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팔을 굽히지 않기는 또 민망하니까 팔굽혀펴기를 했고요. 엎드리기는 그 뒤로 시작한 모든 운동들의 씨앗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가장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의외로 미루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 때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만들어낸 하지 못할 이유들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처음 하고 싶은 무언가가 떠오를 때의 마음이 가장 덜 오염된 마음 상태입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부담감, 포기해야 할 것들, 그 일과 연관된 미운 사람들 같은 생각들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이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변명에 오염되기 전 내가 그것을 하고 싶었던 이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떠올렸던 마음을 꾸준히 간직하는 것이 미루기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때까지 어떻게 미뤄왔던지 간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또 내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고백을 이어가자면 비단 이 글 하나, 영상 하나를 넘어서 글쓰기 자체를 미뤄온 것은 일주일, 한 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학창시절부터 간직해왔지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글을 쓰지? 부족한 솜씨를 내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작가할 것도 아닌데 시간 들여 글 쓰는 게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와 같은 생각들로 또 변명으로 10여 년 이상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저를 노트북 앞에 앉힌 것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나만 쓸 수 있는 멋진 컨텐츠가 있다는 거창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간 쓰기를 가로막던 이유들이 어쩐지 껍데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가 펜을 들게 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면서 배운 마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 행복을 잇는 새로운 언어를 글을 통해 나누고 싶다는 마음. 껍데기를 걷어내자 진짜 소망이 보였습니다. 제게 글쓰기가 그랬듯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미루던 무엇인가가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고 시작되어서 작은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만큼만의 위로가 더 있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도영이었습니다.